김드레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근대, 근현대 문학, 문화, 사회 이런 걸 가르치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제 넘게 제 전공이 아닌 임어당, 리뉘탕이지만 임어당이라는 이름이 워낙 익숙해서요. 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머 이런 걸 주제로 쭉 말씀드리는 중인데 버나드 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조금 농담처럼 좌파의 농담가 유머리스트니까 다음엔 한번 우파의 농담가 유머리스트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임어당이 딱 그 우파 유머리스트라고 하면 좋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려나 싶기도 한데 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임어당 인기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해서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 원래는 Importance of Living인데요. The Importance of Living, 영문으로 나온 책을 뭐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런 경우인데 이게 뭐 우리 집엔 책이 없었는데 그 책만은 3권이나 굴러다녔다. 뭐 식구마다 그 책을 샀다. 이렇게 회고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어당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누군가 그리고 이름 자체가 굉장히 고투라서 아주 오래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이름은 화락이라는 이름인데요. 화할화자에 즐거울 낙자 쓰는 그런 이름인데 이 사람이 바꾸었어요. 청년기의 어느 시절에 임어당, 리뉘탕으로요. 그래서 뭐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더라도 아마 임어당이 남긴 몇 마디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는 건 어떤 동물이든 할 수 있지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다. 임어당만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어당이 한 말로 보통 유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머라는 걸 강조한 사람이었고요. 유머는 중국어로 번역하기가 나쁘다 이러면서 유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읽히는 그윽할 유자에 왜 유령하다 할 때 쓰는 그 유자요. 거기에다가 묵묵하다 하는 그 침묵할 때 쓰는 묵자를 넣어서 유묵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유머에는 그 독특한 정조가 있다. 웃음, 뭐 풍자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유머의 핵심은 적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다. 조롱의 대상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파이프 담배, 그냥 담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파이프 담배 해야겠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생활의 발견 중에 1절인데요.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아내와 다투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파이프를 입에 문 채 아주 큰 소리로 아내를 야단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재주를 부리는 사람을 보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끼경가인 남편이 화를 냈을 때는 기껏 불을 붙이고 불쾌한 표정을 지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표정도 오래는 계속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활의 발견은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약간 명구, 근데 명구인데 들을 때 상쾌하지만 뭐 듣고 나면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나를 찌르지 않는 명구들 있잖아요. 이런 걸 생활의 발견이 워낙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그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건 어떨까요? 임어당은 행복이라는 걸 관능하고 육체적인 만족하고 떼놓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사법들인데 행복이라는 건 이런 순간이다. 여름 여행길에서 모기 타는데 아름답고 깨끗한 샘물이 있어서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흐뭇하게 들려온다. 나는 이제 물을 발견한 거죠. 이제 신발, 양말을 벗어 던진 채 콸콸 솟아오르는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근다. 이런 순간. 여름날 한낮이 겨워서 요즘은 여름은 아니지만요.
지평선을 바라다보고 있노라면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한 15분쯤 지나면 소나기가 닥쳐올 것 같은 거죠. 비를 온몸에 맞고 싶어요. 이때는 뭐 방사능 걱정 이런 건 별로 안 했나 봅니다. 우산도 받지 않은 채 빗속을 거니는 것도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얼른 바깥에 나가서 마치 뜻밖의 길거리에서 비를 만난 척 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비를 조금 맞았어 뭐 라고 말하는 순간, 이런 순간에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가. 다 어디서 꼭 이모당 말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들어봤음직한 말입니다. 뜻밖의 이 사람은 좀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정치적인 말을 할 때도 말투가 인간의 모든 불만 위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렇지, 아무도 반대할 리가 없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읽어드리다 보니까 역시 제 말보단 남의 말이 훨씬 맛이 좋은 것이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참 문제적이다. 맨날 막 진보니 발전이니 뭐 인류 문명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과연 당신들도 결국은 놀고 싶은 게 아닌가? 그 진보의 끝에서 뭘 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양적인 삶을, 중국의 삶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국의 삶의 핵심에는, 그리고 이렇게 가면 당연히 육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뭐 도가적인 삶이 있겠죠. 장자 얘기, 뭐 노자 얘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가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그 급사가 맛있는 암소갈비를 가지고 온다면 먼저 하고 감탄을 한 다음에 한 개를 뜯고 나서 하고 동물과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 그 순간을 즐겨라. 어떤 사람이 뭐 잠도 안 자고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열심히 말하고 막 진지한 표정으로 내일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부러워할 건 없다. 그들은 공포에 쫓기고 있는 거다. 사실은 실패와 빈곤과 무명, 이름 없이 생애가 끝날 것에 대한 공포에.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쫓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보를 얘기하고 열심히 일할 걸 얘기하고 성공할 것을 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생선을 한 마리 봤을 때, 물고기를 하나 봤을 때 굉장히 냉랭담담하게 그걸 관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맛을 궁금해하고 생활로서의 생활을 강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실용주의자들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 그 생활의 발견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책인지 더 대강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출간된 게 37년, 꽤 오래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더 그러실 텐데, 그 37년 하면은 조금 역사적 연대 기억하시는데 빠른 분들이라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일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 해죠. 그러니까 일본이 뭐 여튼 그 3.1운동 전후한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로 정당 내각 같은 걸 이뤄서 좀 평화로운, 그렇죠, 뭐 어쨌든 정치를 하는 듯 보이더니 31년에 뭐 만주사변, 동북사변 일으키고 37년 중일전쟁 일으키고 41년에 이른바 태평양전쟁으로까지 확전하고 그러던 딱 그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대한 관심이 드높았던 때, 저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제 유럽도 제2차 대전, 미국을 포함해서요, 미국과 유럽도 제2차 대전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던 그 시절에 저기서는 대체 저 일본과 중국과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쯤 미국 내에서도 중국통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치면은 뭐 에드가 스노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중국의 붉은 별 쓰고 그런 그 에드가 스노우요. 그 아내인 리메일스가 아리랑, 지금은 장지락이라고 실명이 확인된 혁명가 김산의 일대기 같은 걸 인터뷰 방식으로 썼었죠. 뭐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외국인 화자로서의 미국인이 전해주는 것 말고 다른 목소리가 뭐 필요했던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모당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생활의 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어당은 그러니까 노신하고 한때 어사루스라는 잡지에서 일을 같이 한 적도 있어요. 네, 노신보다는 열 몇 살 아래고요. 그러니까 노신이 81년생, 19세기요. 1881년생이고, 그러니까 임어당은 1895년생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노신이 신채호, 단재 신채호랑 거의 동년배고요. 한 살 아래군요. 그리고 이 임어당이 이광수보다 살짝 아래, 3년 아래네요. 뭐 요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뭐 친하게 지내면서 뭐 옛날 고전, 특히 소품문이라고 하는 요즘은 소품문, 조선시대 소품문 얘기를 들어보고 좋아하고 아마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명청대, 명말, 청초에 많이 발달한 양식이라고 하는데 소품이라는 말 그대로 큰 주제에 대한 뭐 근엄한 논의를 펴는 게 아니라 작은 주제들 있잖아요. 무슨 뭐 담배, 또 뭐 있을까요? 뭐 술, 뭐 이런 뭐 취미라고 할 수 있는 부스러기 같은 주제들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취미를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파들어간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성과 세계와 이런 건데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고 알리는 일을 노신하고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근데도 지금 기억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노신은 그러고 보면 노신이 한국에서 계속 읽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 박정희 통치기를 살고 이런 사람들도 노신은 위대한 작가라고 배웠고 근데 약간 위험한 위대한 작가라는 느낌은 뭔가 있었어요. 노신 얘기를 하면은 중국, 심지어 중공, 자유중국도 아닌 이런 게 따라오는데 뭔가 아무리 우리는 아큐정전을 읽는다고 해도 아큐정전에도 무슨 당연히 그 혁명은 아니지만 막 혁명 얘기가 나오고 뭔가 위대한 작가인데 다른 위대한 작가들하고는 여러모로 다른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 노신이 사실 타이완에서는 금서였거든요. 노신 책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좀 한국에서는 노신이 금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좀 독특한 건데, 네, 일단 성향도 많이 다르긴 했고요. 세대 차이도 한 열 몇 살, 20몇 년이 나고, 혹시 페어플레이, 노신 페어플레이 이런 해시태그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노신 페어플레이 뭐 걔는 미친 걔는 몽둥이로 뭐 이런 식의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노신과 임어당이 벌인 몇 번의 논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뭐 물에 빠진 개 뭐 이런 식의 비유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임어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논적 적들을 공격하고 이런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그래도 아무리 미친 개라고 해도 물에서 딱 건진 다음에 개를 갖다 몽둥이로 때려잡는 건 좀 비겁하다. 사람이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근데 그때 노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을 때다. 제가 지금 기억에서 뭔가 정교한 부분을 조금 잘못 놓쳤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심지어 노신 책 중에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이런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책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좀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노신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좌련이라는 좌파 작가들 연합의 작가 그리고 결국에는 모택동, 마오쩌둥의 중국의 작가가 돼버린 반면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문화대혁명 시기 이럴 때는 좀 무시무시하게도 중국의 말하자면 국어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서에는 노신의 소설과 마오쩌둥의 시밖에 없었대요.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설마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마오쩌둥이 노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노신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이모당이라는 사람은 마오쩌둥을 혐오하고 적개시했고 나중에는 장제스, 장개석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확실한 우파죠. 근데 생활의 발견 아까 읽어드린 그 재밌는 말들이 나올 무렵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사태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이제 그때 딱 노신이 세상을 떠날 바로 그 즈음이네요. 이때는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나중처럼 중공이 생기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패주한? 국민당 일파가 타이완에 정착해서 이른바 자유중국, 독특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선 계속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죠. 마치 자유대한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처럼 프리한 자유로운 나라들끼리 이제 연합체를 쓴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모당의 정치성 이런 게 더 문제되기 전에는 이모당의 입지나 뭐 그 유머 같은 게 조금 더 먹힐 때가 많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 정도에서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린 그런 정치적인 측면이 여기에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산주의는 안 돼, 공산주의는 싫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행복과 자유예요. 그걸 이 사람이 아주 일찍부터 보편적인 가치로 잡고 그걸 알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글쎄 그렇게까지 꼭 정치적으로 읽어야 할까 싶은 대목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몇 군데만 또 생활이 발견해서 뽑아서 읽어드려 볼까요? 이거는 재미는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웃음을 알고 있는데 독재자는 언제나 찌푸린 상을 하고 있다.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통과입니다. 일단 통과. 그러면서 이건 약간 음해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일전쟁기에 일본인들은 웃지를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일본인들은 웃을 줄을 모른다. 고작 웃는다고 해도 굉장히 망측하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웃을 뿐이다. 이런 식의. 근데 웃음은 자유인의 특징이다. 자유로운 정신의 특징이다. 당신이 웃을 수 없다는 건 당신이 마음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자유와 행복, 특히 그냥 완벽한 목표로서의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생활과 결합된 자유와 행복,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까요? 역시 뭐 좌우 이런 게 다시 골치 아파질 때 그럴 때도 들을 수 있는 구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세계를 상상해보라. 신문에는 살인기사가 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전지전능하며 불도 한 번 나지 않는다.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7살 때 자기 인생의 목표와 소질과 재능을 다 알고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린 적이 없다. 합창단의 아가씨와 손을 맞잡고 도망치는 목사도 없다. 사람들은 다 논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10살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한 길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세계. 그렇게 돼서는 이 유쾌한 인간 세계도 끝장이다. 이렇게 이모당이 얘기하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뭐 끔찍하죠. 모순도 없고 문제도 없고 허점도 없고 그런 세상.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이모당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마오쩌둥이 막 마오쩌둥 욕하는 시도 따로 쓰거든요. 천하의 도적놈 마오쩌둥은 막 이런 식으로 배짱도 좋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시도 쓰는데 근데 그렇게 욕했던 마오쩌둥이 어떤 면에선 이모당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오쩌둥은 이제 모순론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과는 다르게 모순이라는 게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해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편에서 했잖아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모순. 그러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모당이 60년대에 한국에서 유행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임어당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부담스러워하던 장개성마저 받아들이고 반 마오쩌둥의 정서도 받아들였나? 마치 우리가 노신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위험한 존재를 어쨌든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쯤은 팬클럽 부회장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더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을 테고 소설 재밌어요. 보통 생활의 발견만 읽고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는 다른 책들은 구하기도 어렵긴 한데요. 그걸 지금은 북경호일이라고 예전에는 번역을 했는데 경화연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북경의 좋은 날들. 그러니까 1900년 정도 막 의화단의 난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게 이전에서부터 북경에서 쭉 시작한. 그리고 그 속편처럼 쓴 폭풍 속의 나뭇잎 이거는 너무 진지해져 버려가지고 좀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재밌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년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때 팬클럽 대회 제목이 그 유머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작가들이 나와서 유머란 뭔가 이런 거 발표하는. 근데 오늘은 임어당 얘기하다 보니까 뭐든지 생각이 정치적이 되는데 팬클럽도 정치적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처음에 생길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포스터 영국 소설가 포스터 이런 사람이 회장하고 그럴 때 1차 대전 전에 생겼어요. 오래전에 팬클럽에 대해서 최근에 스캔들도 있었죠. 참 통과. 통과인데 근데 2차 대전 겪고 나서는 완전히 실제로 CIA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좀 흘러 들어가고요. 다소 뭐랄까 자유주의적이라고 해도 좋고 우파적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쪽에 세계 문학 단체처럼 돼버린 감도 있어서 여튼 그때도 그러고 보니 6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뭔가 심하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렇죠. 임어당 말에 의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정당화할 때 임어당이 좋은데요.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근데 이 아저씨가 타작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그 생활이 발견 이런 거 펴낼 때는 펄벅과 그 남편이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진 과정도 그렇고 임어당이 이렇게 뭔가 동양에서 온 현인인 것처럼 할 때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그 미국 중산층들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중산층적인 삶에 딱 맞는 감각이에요. 당신은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크게 죄짓고 있지 않다.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 이게 호황기에 특별한 불황기나 아주 정치적 억압이 심하지 않은 시기에 중산층 감각에 아주 잘 맞는 거죠. 이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중산층 자유주의의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도 다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게 뭐가 좋아요. 골치 아프고 맨날 그날 아무리 해봤자 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심리 같은 걸 아주 잘 보여준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임어당을 그렇게나 열렬히 환호하던 미국인들이 어쨌든지 간에 심지어 미국의 당시 정책하고 일치하는 다소 우파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임어당을 멀리하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그런 식의 흥미로운 지점들도 꽤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아는 임어당은 생활이 발견의 그 임어당 그런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할 때는 까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지막에 생활의 발견에서 한두 군데만 한번 말씀드리고 갈까요? 독재자는 모두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치고 아직 자살한 사람이 없다. 이건 허구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픽션 같은데 그렇죠. 아닌 사례가 굉장히 많은 몇 해 전 사례들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독재자는 모두 금주가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건 물론 일종의 결점이다.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그러나 프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건 정말 얼마나 인간을 모르는 정말 무지의 소산입니까? 우리가 그걸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언제나 꼭 해야 되는 거 말고는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 딱 임어당이 바로 그 지점을 캐치했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진보를 향한 열망 그것이 좌파적인 것이든 우파적인 것이든
그것 자체가 안겨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지점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는 적당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중산층으로서 그래 괜찮아 난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독재자들은 모두 금주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면 자기를 혐오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침에 깨가지고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왜 술을 마셨을까? 해서부터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다는 착각을 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거지요. 누구나 대중의 하나, 그 대중 속에서도 최하층의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 많이 번 거 아까 타자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중국식 타자기 개발한다고 다 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한국에서 사실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밀려난 공병우 타자기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공안과는 지금 그 아드님이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안과의사 공병우, 한국 현대의 기인 열전 이런 거 하면 꼭 첫째로 꼽아야 될 것 같은 분. 아무 주제랑 상관없지만요. 혹시 궁금해지시면 공병우 선생님 얘기도 언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군보드레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공부도 하고 있고요. 원래 한국 근대, 근현대 문화, 사회 이런 걸 가르치는데요. 오늘은 조금 주제 넘게 제 전공이 아닌